안녕하세요. WTV 원주시정방송의 박윤미입니다. 보건소에서는 공휴일과 심야 시간대 시민들의 의약품 구입에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심야 응급약국과 연중 무휴약국을 운영한다고 하죠. 심야 응급약국은 6개소, 연중 무휴약국은 24개소가 운영된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휴일이나 심야에 약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 박경리 선생의 삶과 작품 세계를 만날 수 있는 문학의 집이 지난 14일 문을 열었는데요. 문학의 집은 박경리 문학공원 옆에 위치하고 있어 문학공원과 함께 원주를 상징하는 또 다른 문화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경리 선생의 삶과 문학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박경리 문학의 집이 리모델링 작업을 마치고 지난 14일 시민에게 공개됐습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문학의 집은 평소 선생이 아끼던 유품과 소설 토지를 비롯한 대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특히 선생의 평소 생각과 정신이 묻어나는 간결하고 정갈한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너무 화려하지 않게. 그래서 은근하게 이렇게 보는 사람한테 박경리 선생님의 어떤 생각이 전달될 수 있게.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를 늘 이제 같이 일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서로 토의하고 이러면서 하나하나 이제 다듬어 나갔던 거예요. 2층 전시실엔 선생의 어린 시절과 진주여고 그리고 7살 무렵 어머니와 단둘이 찍은 흑백 사진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선생의 책상이 그대로 옮겨져 있는 육필 원고지와 만년필, 안경. 곁에 두고 글쓰기에 참고하셨던 낡은 국어사전. 통영 시절부터 말년까지 손수 옷을 지을 때 썼던 재봉틀이 선생의 검소했던 삶을 떠올리게 합니다. 와보니까 정말로 살아계신 것 같고요. 손때 묻은 물건 같은 거 이렇게 보니까 더 마음이 좀 이상해요.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훌륭한 자료관이 되었다는 게 참 많이 위안이 되네요. 저희한테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냥 선생님 생각나면 와서 배우면 이렇게 둘러보면 뵌 듯이 그렇게 느껴질 것 같고. 3층엔 26년간에 걸쳐 집필된 오부 21권 분량의 대하소설 토지를 그대로 만날 수 있습니다. 토지 1부에서 5부까지 각 부의 역사적 배경과 인물 사건 등 소설 토지의 주요 부분들을 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했습니다. 4층은 초창기 발표됐던 선생의 작품부터 시집과 산문집, 단편, 중장편 소설 등 선생의 다양한 작품과 시민들이 직접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토지에 대한 뭐랄까 지금 이렇게 보니까 너무 감격이 벅차고 뭐라고 할 말도 없고 지금 다 표현을 못 하겠어요. 2년 전 타계한 고 박경리 선생의 삶과 문학을 느낄 수 있는 박경리 문학의 집. 1980년부터 18년 동안 사시면서 소설 토지 4부와 5부를 완성한 박경리 선생의 옛집과 함께 원주의 대표적인 문화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WTV 박윤미입니다. 가현동 일군 사령부 후문에서 우산동을 연결하는 가현 1교가 이달 말 개통될 예정입니다. 길이 380m, 폭 30m, 그리고 왕복 6차선 규모로 완공된 가현 1교 현장을 이병민 기자가 먼저 다녀왔습니다. 북원주 IC에서 원주로 진입하기가 좀 더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호저면이나 북원주 IC 방향으로 가려면 가현 우체국 진입로를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진입로 폭에 비해 통행량이 많아 교통 체증이 심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덜기 위해 원주시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도로와 다리 개설 공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총 사업비 660억 원을 들여 일군사령부 후문과 태장동, 북원교까지 2.75km 구간에 도로와 가현 1교 개설 공사가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이달 말 개통 예정인 가현 1교는 일군사령부 후문 군도 사무선과 우산동을 잇는 다리로 태장동을 통과하지 않고 시내로 진입할 수 있어 교통의 원활한 흐름이 예상됩니다. 네, 북원주 IC가 개통이 되면서 날로 차량이 증가 추세에 있고요. 그다음에 호저면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께서 시내 진입을 위해서는 현재의 1군 사령부 후문 쪽의 협소한 도로를 이용하다 보니까 차량의 어떤 지정체가 발생이 됐고 그로 인한 교통 혼잡이 많이 유발됐습니다. 이게 개통이 될 경우에 어떤 차량의 지정체라든지 시내 진입에 따른 어려움이 해소가 되고 교통이 분산됨으로써 시내 진입 시간도 상당히 단축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길이 380m, 폭 30m의 왕복 6차선 규모의 가연 1교는 현재 가로등, 안내 표지판 등 안전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개통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이번 가연 1교와 도로가 개통되면 통행량 분산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한라 비발디 아파트 앞과 우산동을 잇는 철도 건널목 개통도 철도청과 협의를 거쳐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통행량이 증가되면서 침체된 우산동 상권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번 북원주 IC 진입로 공사를 통해 통행량의 분산 효과는 물론 통행 시간의 획기적인 단축이 기대됩니다. WTV 이병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뒤쪽에 최고의 자연교육장을 갖춘 도시농업 모델 학습원이 완공됐습니다. 다양한 원예 작물과 농작물을 관찰하고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안지훈 기자가 도시모델 학습원에 다녀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뒤편에 조성된 도시농업모델학습원이 올 9월 초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시농업모델학습원은 도심에서 실현 가능한 농업의 다양한 형태를 제시하고 직접 영농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도시농업 활동을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도시민은 도시생활 환경의 지적 향상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서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를 통하여 농업인과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실내 농원에는 벽면 공간을 활용해 식물을 재배하는 라이빙워, 베란다 공간을 활용한 정원 등 도시민들이 실내 공간을 활용해 가정에서도 영농 체험을 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습원 벽면마다 벽면 녹화를 조성하고 뒤편으로는 연꽃과 수생식물을 볼 수 있는 휴게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한편 자투리 텃밭에서는 직접 고추와 가지, 토마토 등 작물도 키워볼 수 있습니다. 도시농업 내에서 이제 실내 원예라든지 아니면은 텃밭 가꾸기 아니면은 그 도심지 짜투리 텃밭을 이용한 공간을 활용한 이 많은 이거 식물을 재배하는 과정부터 해가지고 심는 과정, 수확 후 관리 그런 거를 다 총괄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며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 밖에도 도시농업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고 도시와 농촌을 연계해 주말 농장을 분양하는 등 도시농업을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양한 농촌 체험과 농촌 휴양 공간을 제공하는 도시농업 모델 학습원을 통해 도시농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도 활발해지길 기대합니다. WTV 안지훈입니다. 원주시는 도내 최초로 상하수도 요금 실시간 가상계좌 수납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제부턴 변경되는 요금을 바로 납부할 수 있어 시민들의 편의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병민 기자입니다. 도내 최초로 상하수도 요금을 실시간으로 수납하는 시스템이 원주시에 도입됩니다. 원주시 상하수도 사업본부는 시민들의 요금 납부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 실시간 가상계좌 수납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시간 가상계좌 시스템은 시민이 요금을 납부하고자 할 때 과거에 존재했었던 그런 그 제약 요인들을 과감하게 제거했다. 그래서 시민이 요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 언제든지 납부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또 시민이 요금 납부한 사실을 바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게 그렇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하수도 요금은 이사나 기타 요금 변동 사항으로 인한 요금을 바로 납부할 수 없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시스템 도입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때에 바로 납부할 수 없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2008년 1월부터 운영하던 종정 가상계좌 시스템을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한 것입니다. 종전 시스템에서는 사전에 금액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체납 요금에 대해서도 분할 납부가 아예 불가능했어요. 그렇지만 실시간 가상계좌로 바뀐 이후에는 변경되는 요금도 바로 납부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체납 요금에 대해서도 자기가 현금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선택적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주시가 시스템 구축을 위해 투입한 예산은 서버 증설 비용 130만 원인 반면 향후 시민들의 제공되는 편리성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하수도 사업본부는 지난 한 달간 보안 적합성 검토와 심의를 마친 후 최종 테스트를 거쳐 지난 8월 10일부터 요금 납부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프로그램 개편을 통해 상하수도 신설 공사비와 수수료 등 수도가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금을 실시간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바뀐 요금 행정으로 시민들에겐 좀 더 많은 편리함을, 행정당국엔 업무 효율성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WTV 이병민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과 건강 행태를 파악하기 위한 건강조사가 16일부터 시작됐죠. 조사 결과는 지역의 보건사업을 기획하고 평가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주민들께서는 조사원들의 방문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한 주간의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역의 건강 관련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제3회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8월 16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됩니다. 원주시의 조사 대상은 19세 이상 주민 900명으로 건강 관련 생활 습관, 의료 이용, 삶의 질 등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흡연율과 음주율 등 200여 개의 건강 지표를 생산하게 됩니다. 이번 조사는 8월 16일부터 10월 말까지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해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되며 통계 자료는 주민의 건강 수준을 지역별로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원주시는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폐형광 등 65만 7,700개를 재활용 처리했으며 연중 지속적으로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정에서 발생하는 형광 등은 발생 총량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동주민센터와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분리수거함에 깨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배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반곡동의 도심 텃밭 분양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 결과 텃밭의 분양자 연령은 40대가 절반을 차지했고 50대, 30대의 순이었습니다. 텃밭을 가꾸는 가장 큰 이유는 신선한 먹을거리 생산과 자녀 교육, 여가 활동의 순으로 꼽았고 주로 8시 이전에 주 5일 이상 텃밭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텃밭에 가장 많이 심은 작물은 고추와 옥수수, 고구마, 상추 등의 순이었습니다. 원주시는 2010년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 면허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신규 면허는 지난 6일 원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정을 개정해 공급하는 것으로 올해 총 면허 대수는 택시 32대, 시내버스 2대 등 모두 37대로 9월 7일부터 9월 2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습니다. 원주시는 신청자들에 대한 사고 사실과 면허 정지, 운수 종사자 자격 충족 여부에 따른 운전 경력을 산정한 후 장기 무사고 경력자를 우선 선정할 예정입니다. 원주시에서는 취업 의사가 있는 청년층 실업자에게 취업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적인 자격 취득 훈련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구직 등록을 한 미취업자가 대상인데요. 신청은 8월 16일부터 20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정방송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